6월 25일 오늘 수요일이죠. 크보 5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주력 라인은 좀 깨졌고 어제 뭐 변수 덩어리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죠? KT 역배는 좋게 좀 봤던 픽 중에 하나고 한 박스 들고 왔다. 메이저리그는 좀 더 먹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중배당이든 아니면 올킬이든 둘 중 하나가 더 들어왔으면 아주 기분이 좋은데 한 박스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 이를 좀 보시면 되겠죠. 보스턴이 런 맞아가지고 뒤집힌 거는 좀 레전도다. 레전도다. 샌디는 오버 못 낸 거는 요건 좀 샌디가 좀 더 쳤어야 되는데 오늘 아쉬움이 좀 있네요. 워싱턴 불펜한테 좀 점수 못 낸 건 좀 그렇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두산 대 SSG입니다. 어제 경기는 두산이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 어떤 비의 변수가 좀 떴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 이제 비의 변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 변수가 진짜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어제 같이 뭐 투수들이 번투 수비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중지됐다가 다시 하는 게임들은 퇴근 스윙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고 뒤에가 잘리면 또 언더가 뜨는 그런 변수들도 있고 대기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선발 투수가 갑자기 내려가는 이런 변수들도 있고 수없는 변수들이 있죠. 근데 어제는 우리 박찬호 씨가 땅볼 실수. 야구는 그런 실수가 나오면 거의 경기를 지더라고요, 그죠? 제가 야구를 한 것도 10년 넘게 했고 본 것도 정말 오래 봤는데 투수가 번트 수비를 실수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꼭 실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실수한 팀들이 대개는 집니다. 그게 참 경기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자기가 잘못을 하다 보니까 남이 잘못한 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투수들이 뭐 잘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하면은 자책을 해버리나 봐. 아무튼 뭐 그렇다. 어제 최정이 이제 복귀를 한 건 반가운데 최정이 어제 뭐 타격감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죠? 병살도 좀 까고 그랬다. 근데 어제 강콜이 났기 때문에 양 팀 다 불펜을 많이 쓰지 않았다. 자, 오늘 선발은 콜 어빈이 나옵니다. 콜 어빈 최근에 복귀해가지고 6이닝 1실점 2피안타 3진 6개 문제였던 볼질도 빵 하면서 달라졌나? 2000 쌀밥의 효과가 역시 이렇게 대단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니 다음 경기에서 삼성 원정 2.2이닝 8실점 13피안타 2피홈런이라는 정말 끔찍한 기록을 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너무 복귀해서 두 경기가 너무 롤코를 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한 경기는 잘 던져도 너무 잘 던진 경기였고 한 경기는 못 던져도 너무 못 던진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단 콜 어빈 올 시즌에 이 선수에 대해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가장 큰 문제는 볼질이다. 볼질이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구행당 볼넷이 2점 초반대, 중반대 찍었던 선수거든요. 메이저 레벨에서도 이 정도 볼질이면 진짜 탑 클래스의 볼질 억지예요. 근데 이 선수가 메이저 레벨에서 문제가 피홈런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선수의 제구력은 정말 명불허전급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크보 와서 구행당 볼넷을 4점 몇 개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돼. 메이저에서 그 정도 런 맞으면서 그 정도 볼질을 줬다는 거는 제구가 엄청나게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크보 와서 구행당 볼넷을 거의 4개, 5개 이렇게 가까이 주고 있으니 이런 점들이 좀 문제다.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선 두 경기들을 보면 이제 원정이에요. 올 시즌 뭐 젖터진 경기들이 몇 번 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좀 원정이 확률이 조금 좀 높기는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양반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좀 낫긴 나았거든요. 올 시즌 홈에서 8경기 4승 3패, ERA가 3.72. 홈에서도 좁혀진 경기들이 좀 있어요. NC전에 8실점, KT전에 6실점, 하나전에 5실점. 이 세 경기들은 조금 좁혀진 경기들이긴 하다. 근데 홈에서 8경기를 던졌잖아. 근데 퀄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경기 중에 퀄스가 6경기예요. 그러니까 홈에서 조금 나았죠. 그죠? 근데 좁혀진 경기 3경기 중에서 한 경기는 6이닝 5실점 2자책이에요. 이건 뭐야? 수비가 또 지랄한 거지 보나마나 그지. 두산이 홈에서 수비 실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코로빈의 또 멘탈을 또 흔들 수가 있는 부분들은 홈에서의 어떤 숨어 있는 매복 사랑니 같은
그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콜업인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양반이지만 네, 그래서 홈에서는 조금 좀 나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스스지는 원정에서만 한번 만나서 5인 4실점 7피안타로 좋지 않았다. 근데 스스지가 어제 경기 조금 메가리가 너무 없더라이. 예, 요즘 빠따 뭐 좀 고만고만하게 치거든요. 예, 뭐 박성환이라도 근데 어제는 경기 흐름이 좀 꼬인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메가리가 너무 없어요. 예, 어제 치는 게 이 시리즈 분위기라는 것도 또 무시를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반대 선발은 김건우 불펜데이고요. 예, 김건우 불펜데이에서는 제가 이제 몇 번 언급을 좀 드렸었어요. 썼죠. 스스지가 올 시즌에 크보에서 불펜데이를 가장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이 친구들이 불펜이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편이니까 어제 불펜 거의 안 썼고 그저께 쉬는 날이었고 예, 오늘도 뭐 불펜 좀 박아보겠죠? 건우 같은 경우에는 좀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볼질이 별로 없다는 건데 최근에 LG전에 3.1이닝 2실점 5볼질을 한 경기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조금 올라갔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 친구가 슬라이더하고 이제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는데 체인지업이 주목이에요. 그래서 우타자한테 조금 좀 강점이 있고 좌타자한테 조금 약해요. 예, 좌완인데 좌타자한테 약해. 그래서 이 경기가 LG전이었으니까 좀 감안은 해줄 만한 것 같고 상성적으로 두산한테는 좀 괜찮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안 괜찮으면 또 빨리 바꾸겠죠. 예, 건우 나왔을 때 2.2이닝 뭐 이럴 때 많이 바꿨으니까. 실제로 김건우가 나온 경기들을 오프너로 나와서 불펜데이를 했던 경기들을 제가 쭉 눌러보면은 언더게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라 대놓고 많아요. 그만큼 스스지가 불펜데이를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컬러빌도 뭐 신뢰할 수 없는 영역이 좀 있고 건우도 조금 그래도 뭐 오프너 치고는 괜찮게 보는 친구인데 볼질 이슈가 좀 나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거슬리는 요소들이 좀 있고 예, 비가 또 추적추적 내릴 수 있는 뭐 이런 요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는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일단 1순위는 언더가 좀 땡기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네. 근데 뭐 제가 리스크로 말씀드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콜업인 내야수들 실책 문제, 예, 그리고 이 양반 뭐 그냥 줘 터질 수 있는 친구기도 하고, 건우도 최근에 볼질 문제. 하지만 스스지가 불펜데이 때 언더 게임이 많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두산 승에 8.5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샘숭 한화. 샘숭 최근에 롤코를 타고 있죠,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빠따를 굉장히 잘 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전체적인 승률이 좋지가 않다. 4승 6패. 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김재현이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김재현 이하 다른 불펜들도 조금 돌아가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치명적이고요. 예, 그래도 뭐 이제 이런 면에서 하나한테 불펜 체급에서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라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즘 뭐 분위기 좋습니다. 예, 이틀 쉬었으니까 불펜이야 뭐 짱짱할 것이고, 예, 뭐 빠따도 적당히 맞고 있으니 적당히가 아니라 빠따가 괜찮은 시점이죠 지금. 예, 타격감이 괜찮은 시점이고 불펜 좋은 팀이 타격감이 괜찮다. 별 문제가 없다. 이 한화의 약진이 어디까지 갈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솔직하게 이 페이스가 계속 갈거 그런 채팅 하면 안 돼. 북한 괴뢰 사망님, 그죠? 예, 자기 생각은 일기장에 적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말문이 탁 막혔잖아, 그치? 어, 이거는 하면 안 돼요. 비매너입니다. 한화가 너무 고점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가 한번 끊길 타이밍은 올 것 같긴 해. 그치? 일단은 뭐 불펜이 좋다는 건 오케이.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워낙 불펜의 양과 질이 좋은 팀이니까 그거에서 리스크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선발들도 너무 잘 들어왔고 근데 선발들은 뭐 페이스가 한번 떨어질 타이밍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 점들은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잘 풀리고 있는 부분은 큰 부상이 없다는 거죠 예, 메인 핵심 라인들 쪽에서 큰 부상이 없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돌아가는 요소인데 아무튼 이래저래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아요
자, 일단 후라도부터 보겠습니다. 후라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 중에서 이제 좁혀진 경기 한 3경기 정도 됩니다. LG전에 5실점, 스스지 원정 가서 5실점, 홈에서 KT전에 7실점. 한 번씩 좀 좁혀질 수 있는 친구기는 한데,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3번이나 터진 건 좀 아쉽다 할 만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뭐 후라도 했다. 나머지 경기들은 이 친구는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면 뭐 이제, 강퇴를 해달라는 거겠죠. 잘 가고. 좋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으면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이런 흐름들이 있고요. 좋지 않은 경기들의 공통점을 보시면 런이에요, 런. 그죠? 일단 후라도가 아무래도 외국인 투수치고는 구위가 조금 약하단 말이야. 땅볼 투수라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구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좁혀진 경기들은 런을 두 개, 하나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친구가 제가 올해 이 친구를 삼성의 리스크 중에 하나를 뽑았던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홈런이 잘 안 나오는 고척돔을 쓰면서도 구위당 피홈런이 0.9개로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라팍을 홈 쓰면서 이 부분이 괜찮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올 시즌인데 올 시즌도 구위당 0.9개 작년하고 좀 비슷한 수치니까 그래도 의외로 선방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죠? 제가 우려했던,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뭐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뚱땡이기 때문에 이 여름 구간에는 좀 좀 그럴 수 있다. 점점 배가 나오고 있고 햄버거 이슈가 좀 있는 뚱땡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 좀 안 좋았으니 최근에 좀 안 좋았으니 휴식기를 조금 더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비도 오고 그러니까 롯데들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10일 쉬고 등판이에요. 조정을 좀 해줬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간다. 최근 3경기 중에 2경기를 저 털렸는데 중간 경기에 또 완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야 뭐 계산이 서는 선발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변형 페스트볼에 능하고 커맨드와 뭐 슬라이더 전체적인 변화구들의 육각형 구위가 조금 아쉬운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역시 뭐 저는 뭐 로테 조정을 좀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기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한화 빠따 요즘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후라도는 괜찮지 않을까. 반대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고요. 제가 뭐 어제도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상바 문제가 있는 선수다. 서드 피치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좌상바 문제가 있고 이 좌상바 문제가 올해는 별로 드러나고 있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시즌 초반이고 아직은 구위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선발과 불펜 투수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좀 어차피 오늘 경기가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발을 투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좌우 변화구를 다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던지지 않으면은 반대손 타자한테 무조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정말 특출나게 나머지 구종들이 좋은 게 아니면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정말 그 두 가지 구종이 특출난 선수들은 선발로 버티기도 해요. 구위빨이 워낙 좋으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디그롬, 스펜서 스트라이더, 예전에 김광현도 이제 그게 안 되죠. 이제 구위가 안 나오니까. 근데 디그롬이나 스펜서 스트라이더 이런 애들도 구위가 떨어지니까 이제 서드 피치를 던진단 말이야. 옛날 같지가 않고. 근데 불펜 투수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불펜 투수들은 세게 던지면 되거든. 선발 투수들은 완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세게 던질 수가 없단 말이야. 구위가 엄청 특출난 게 아니면. 근데 불펜 투수들은 세게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드 피치가 없어도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와이스가 이제 이런 맥락에 있는 선수란 말이야. 서드 피치가 약하고 많이 던지질 않지만 워낙 직구 슬라이더의 구위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구위가 괜찮은 시점에서는 좌타자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 근데 어쨌든 와이스도 사람인데 그죠. 작년에도 안 좋았던 구간이 있었던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 선수도 안 좋은 시점이 왔을 때 구위가 떨어지는 시점이 왔을 때는 이 자상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고요. 이해가 되시나? 이 정도면 이해를 하실 법도 하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좌타자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같은 팀한테는 상성이 좋지는 않아요. 예, 실제로 올해 이제 삼성을 두 번 만났는데 한 경기는 잘 던졌습니다. 7이닝 1실점으로. 근데 한 경기는 원정에서 이 라팍 원정에서 4.2이닝 5실점 2피홈런으로 좋지가 않았고, 두 경기에서 피홈런 3방 맞았어요. 그러니까 상성이 좋지 않다는 부분이 슬쩍 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와이스가 이제 굉장히 좋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선수가 뭐 탈탈까지 가는 그런 흐름으로 안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지금 삼진도 잘 뽑히고 있고 구위도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 그래서 예, 와이스 오늘 일단 로테 안 미루고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살짝 살짝 좀 거슬려요, 그죠? 예. 일단 후라도는 로테를 조정해주고 나오는 거고, 예, 와이스는 로테를 안 미루고 나오는 거라 가지고 이런 케이스들이 다 터지는 건 아니지만 터지는 케이스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리스크는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일단 선발은 둘 다 기대감이 있고, 예, 불펜 쪽에서는 한화가 낫단 말이죠. 예, 그렇기는 한데 삼성이 또 홈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예, 와이스의 이 로테 문제, 상성 문제. 그래서 약간 삼성의 역배 냄새가 난다. 사실 한화 쪽을 조금 좋게 볼 만한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그죠? 예. 어쨌든 괜찮은 투수들이 나왔을 때는 한두 점차 싸움에서 불펜이 센 팀이 유리하니까. 예. 근데 저는 삼성 쪽이 슬쩍 좀 마음이 좀 가는 그 정도 매치인 것 같고요. 8.5 기준점에는 언더 보는데 언더가 1.8이면 역배 배당을 받았거든요. 예. 언더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예. 다음은 NC 롯데. 여기는 선발이 둘 다 롯데를 안 미루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터지는 케이스가 좀 나오긴 하거든요, 형들. 이런 경기는 언더 보는 게 조금 좀 그럴 수 있다. 언더를 오늘 좀 많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불펜들을 많이 안 쓴 팀들이 많거든요. 그죠? 어제도 경기를 풀로 안 치른 팀들도 있고 그저께도 쉬었고, 예, 그리고 한국 이 크보는 그래도 이런 날은 또 불펜을 많이 박는단 말이야. 빨리빨리 바꾸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언더를 많이 보려고 하는데 이 경기는 약간 언더 보기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선발 로테를 안 미루고 나오는 경기라는 점. 네. 이게 선발 투수들이 로테를 딱 그 날에 맞춰 놓잖아요. 예, 물론 이제 비가 오는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좀 하겠지만은 맞춰 놓는데 그날 안 던지고 이제 다음날 던지고 루틴이 좀 깨져가지고 조털리는 케이스들이 무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꽤 있어요. 예. 라일리 톰슨은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 잘 던지죠. 예, 최근에 9위도 엄청 잘 나옵니다. 예, 키움전에 15K, 직전 경기 LG전에 6이닝 2실점 17K, 삼진 페이스도 엄청나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선수가 제가 홈에서의 성적이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홈에서 4경기 던졌는데 한 경기는 잘 던졌고 나머지 3경기는 전부 패전 5점대. 볼질 이슈 있는 선수인데 홈에서 볼질 평균 볼질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롯데도 타격감도 좀 쏘쏘하고 괜찮은 데다가 홈에서 좀 볼질 이슈 나왔고 홈에서 좀 유난히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를 할 만한 것 같고, 롯데 문제도 아까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고, 근데 이제 롯데도 타격감이 괜찮은 시점이긴 한데 이틀 동안 경기를 쉬어버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타격감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뭐 경기가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이건 언더다 오버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치? 경기를 쉬면 아무래도 타격감은 좀 떨어질 수 있고, 롯데 안 나오고 나온 선발들은 조금 좀 리스크가 올라가고, 뭐 그런 거죠. 터커 데이비스는 지금 이제 생존한 경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쿠에바스가 생존한 경쟁을 해가지고 일단은 생명 연장의 꿈을 좀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메치니코프스키를 했는데 여기 단장님이 지금 미국 가 있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LG 우리 차단장님이 미국만 갔다 하면 용투들이 잘 던져.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오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뭐 농담 삼아. 농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차단장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그래서 어쨌든 뭐 생존한 경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경기기는 하다라는 건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제가 뭐 터커 데이비슨에 대해서 몇 번 어제도 그제도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가 전체적으로 좀 애매해요. 그죠? 예, 구위나 뭐 커맨드 변하고 전체적으로 애매하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육각형 투수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좀 밸런스가 좋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낯설음의 무기가 있는 선수인데 NC를 마지막에 만났던 게 4월 12일이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터커 데이비슨도 한번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는 있지 않나. 아무튼 근데 최근에 폼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라이벌 매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롯데가 사실 불펜은 최근 기준으로 둘 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죠? 둘 다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NC가 한번 임팩트 있게 불펜에서 지랄병한 경기가 한번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최근 기준으로 롯데가 선발에서 밀리는 경기들을 잘 이기고 있단 말이야. 야수들 집중력 좋고 불펜 잘 쥐어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 좀 거슬리는 것 같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 역배를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예, 롯데 역배 이 경기는 오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제 전체표 추천적 궁금하신 분들은 예, 위에 금액을 스티비 라이브 오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7월 말께 패키지 조금 싸게 올려놓은 거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5일 동안 쉬잖아요. 그죠? 배트맨이 아예 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쪽지는 보내드릴 건데 이제 그거 감안해가지고 이제 금액을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유튜브에도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전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다음은 KT LG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KT가 승리를 거뒀고 KT 역배를 제가 봤었던 경기죠, 그죠? 예, 전반승 배당 좋게 잘 가져왔는데 두산 SS 경기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역배를 좀 잡아놓고 똥배가 터지는 케이스가 최근에 좀 많았던 테디윤인데 그런 경기였다. KT 역배 전반승 아주 잘 잡았는데 요즘에 뭐 KT는 강백호도 없고 로하스도 2군 보냈고 예, 뭐 그랬는데 그래도 뭐 빠따가 뭐 곧잘 돌아갑니다. 그죠? 예, 배정대도 꾸준하고 뭐 장성호도 요즘 좀 잘 치고 안현민도 꾸준하고 예, 전체 뭐 허경민도 꾸준하고 요즘에 문따이산 문상철도 좀 이 친구가 한번 몰아칠 때 좀 매섭거든요. 그죠? 예, 그 시점 올 시즌 더럽게 못했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칠 때가 되긴 했어. 문상철도. 반면 LG도 요즘 뭐 좋은 타격감이기 때문에 뭐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은 매치업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의 선발은 고앵표. 올 시즌 초반에 아주 잘 던지다가 한 4경기 정도 연속 엄청 안 좋았어요. 그죠? 4연패 달렸고 막 피안타도 엄청 많이 맞던 구간이 있고 다시 또 4연승을 달렸습니다. 완전 롤코야. 너무 잘하고 너무 못하고 너무 잘하고 이 반복이거든요. 지금의 고용표는. 약간 애리조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4연패 야무지게 타고 또 4연승을 하다 보니까 슬슬 흐린 눈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전 경기가 삼성 원정 가가지고 피안타가 또 10개로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어차피 뭐 극단적인 땅볼로기 때문에 바위발 잘 봤냐 못 봤냐에 따라서 뭐 피안타를 많이 맞을 수 있는데 약간 이제 도망차 신화를 좀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을 슬쩍 하게 되는 타임인 것 같고요. 고용표는 다들 아시다시피 LG전에 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예, 좋지 않은 편이 아니라 많이 안 좋았어요. 예, 작년에 LG 상대 5점대.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작년에 고용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재작년에 2023 시즌에 6번 만나서 3패 6.67. 이때는 고용표가 굉장히 잘하던 시즌이거든요. 아무튼 상성이 좋지 않았다, 고용표는. 네. 고용표가 뭐 좌우를 엄청 가리는 투수는 아니거든요. 그냥 LG가 잘 치는 거야. 예, 뭐 특히 뭐 좌에 약하고 우에 약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매년 조금 업다운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뭐 그렇다. 올해는 어떤지 한번 볼까? 딱히 매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고 좀 왔다 갔다 옥신각신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딱히 보진 않았는데 올해도 뭐 비슷하네요. 예. 유의미한 차이가 아닙니다. 올해도. 반대 선발은 손주영이고요. 최근 2경기 연속 탈탈 털리면서 이제 최근에 불펜으로도 한번 나왔었는데 불펜으로도 가서도 3피안타 2실점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주영이다. 아무래도 올해 이제 소포모 징크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작년에 워낙 1군에서의 이닝이 팍 늘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거슬렸는데 그래서 시즌 초반에 이제 구속이 잘 나오다 보니 어우
별로 없나? 문제 없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죠? 구속이 작년보다 더 잘 나와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서포머 징크스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됩니다. 최근에 좀 계속 내동 좋지 않다. 내동 좋지 않다. KT전 상대 전적도 꽤 좋지가 않았어요. KT가 자원 상대 조금 좀 강점이 있고 우타 라인들이 좀 많은 팀이기 때문에 KT전 상대 전적도 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선발들은 조금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 것 같고요. 이게 둘 다 좀 칠만하고 터트려 볼 만한 것 같거든. 근데 반대로 둘 다 땅볼 유도는 좀 되는 선수들이라서 누가 한번 흐름 끊어먹고 한쪽으로 좀 시게 터질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손주영도 올해 커터 추가해가지고 땅볼 유도 꽤 잘 되는 편이거든요. 고용표야 뭐 말할 것도 없는 땅꾼이고. 그래서 병살 누가 안 치냐 싸움도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 한쪽으로 터지면 뭐 득점 지원 받고 그래가지고 또 한쪽이 또 잘 던지는 요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경기일 것 같다. 저는 오늘 LG가 좀 땡긴다. LG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 이 경기는 언오버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상대 전적들이 너무 좋지 않았다. 선발들이.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키움 대 기아. 절대 이길 것 같지 않았던 키움. 네, 최근에 가장 좋았던 기아. 이런 게 또 터지는 게 경기 수가 적지 않은 크보의 매력일 수도 있겠죠. 야무지게 터져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빠따를 좀 간만에 좀 쳤어요. 키움이 임지열 씨가 이제 3런 까가지고 이겼다. 근데 어제 불펜 운영은 좀 진짜 별로긴 하더라고요. 좀 뭐 영철이가 내동 좋았으니까 한번 뭐 ጆ터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조금 좀 빡빡하게 좀 굴려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호민 씨를 내놓고 흔들리는데도 그냥 냅두고 인상만 쓰고 있고 조금 좀 아쉽다. 자, 오늘은 뭐 올러 나오는데 올러가 약간 비 오는 날 좀 유독 좀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고척이니까 괜찮겠지? 비 오는 날 기분이 안 좋아서 못 던지나? 이 친구가 뭐 항상 잘 던지거든요. 근데 좀 좀 그나마 터진 경기들이 거의 비 오는 날이었어. 근데 이제 뭐 비 오는 날 마운드 적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손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일 것 같지 아무래도. 뭐 비 오는 날 못 던지는 걸 보면 이 선수가 제일 못 던진 경기들을 보면 거의 비 오는 날이었어. 근데 오늘 비가 부슬부슬 올 수는 있는 날인데 오늘 뭐 고척이니까 그런 이슈가 좀 덜 나올 수 있죠, 그죠? 습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투수를 해본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 돼. 하나는 마운드. 비가 올 때 하나는 마운드고 두 번째는 손. 요 이제 약간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오늘은 뭐 이제 고척이니까 뭐 이런 이슈가 좀 덜 나오겠죠, 그죠? 이런 이슈가 좀 덜 나올 수 있고. 근데 이 양반이 만약에 이제 예상치도 못하게 그냥 비 오는 날 기분이 좋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비 오는 날 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 오면 좀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양반이 뭐 비 오는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다운되고 막 기분이 안 좋고 이럴 수도 있잖아. 이제 뭐 그런 거면 뭐 제가 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전자라고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죠. 전자라고 봐줘야 되겠다. 뭐 올러야 얘가 그런 경기들 빼고는 거의 콜스풀 찍거든요. 그냥 올러는 기대감이 있다. 근데 약간 비 오면은 3실점 4실점 가더라고. 두산전에 한번 그랬고 최근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고. 아무튼 뭐 어제 키움이 빠따를 한번 쳤고 약간 이제 뭐 기분 좋게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약간 좀 기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올라오는 기대감이 있다. 반대 선발 이 친구가 이제 오늘 데뷔하는 친구잖아요. 이 친구 제가 기록을 조금 봤는데 이건가? 마이너 기록을 좀 제가 좀 봤는데 좀 기대감이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친구가 딱 어떤 타입인 것 같으냐면은 키움이 딱 좋아할 스타일이야. 키움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완의 특징들이 뭐냐면 마이너에서 꾸준하게 선발 로테 돌았고 제구 좋고 구위는 조금 약해도 제구 좋고 그런 타입. 이 친구가 약간 그런 타입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뭐 정보가 많지 않기는 한데 마이너 성적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단 볼질 억제가 굉장히 잘 됐다. 볼질 억제가 잘 됐고 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진 않고
밸런스가 좀 잘 잡힌 유형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트리플 A에서 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적을 좀 제대로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트리플 A에서 뛴 성적 정도는 있어야 다른 선수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기가 좋은데 더블 A가 이제 마지막이었다. 근데 더블 A에서 뭐 곧잘 했어요. 곧잘 했고 호주 리그에서의 성적도 좀 압도적이기도 했고 호주 리그는 아무리 그래도 크보보다는 낮은 리그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우리 호주 리그 막 이렇게 교육 보내고 하는 걸 보면 한국 선수들도 가서 잘해요. 호주 리그 씹어 먹었던 지민이가 예전에 씹어 먹었었나? 기아에서 옛날에 많이 보는 거 스스지도 많이 보냈는데 옛날에 하재훈이 옵스 1등인가 했었을 거예요. 호주 리그에서. 그래서 리그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리그라고 보는 게뭐 현실적으로 맞고요. 아무튼 호주 리그에서 엄청 잘했다. 전체적으로 제구에 안정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몇 개를 던질지 모르겠네. 제가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없어요. 인터뷰 내용이 뭐 감독님 뭐 몇 개 던지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 일단은 공식적으로 2군에서 던진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류의 외국인들이 의외로 한국에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트리플에서 던진 게 없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던지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 근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괜찮아 보이긴 한다 이 친구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메이저에서도 얼추 하던 코로빈도 적응 못하면 못하는 게 타국 리그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좀 있으나 어쨌든 마운드 적응이라든지 뭐 이제 적응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그리고 기아가 좀 타격감이 좋다라는 부분들 특히 우타라인들이 좋다는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없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고요. 70개 정도 예상, 70개 정도. 70개 정도면 한 4에서 5이닝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요즘 기아 타격감 보면은 4이닝일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리고 키움, 여기가 뭐 홈구장이긴 한데, 마운드 적응 좀 싫어하는 선수들도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70개 그거 정확한 거 맞나요? 제가 좀 찾아봤을 때는 없었어가지고. 어디 피셜이지? 아무튼 뭐 맞겠죠. 근데 뭐 첫 등반부터 당연히 100개는 안 던집니다. 그죠? 보통 많이 던지면 80개거든요. 얼추 저 정도일 거야. 근데 아마. 그래서 일단은 뭐 기아 쪽을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어제 키움이 좀 이겼는데 뭐 가뭄에 콩나듯 이기는 팀이라 가지고 뭐 또 이긴다고 보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 용투가 좀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올러는 검증이 된 선발이고 이 양반은 뭐 검증이 좀 덜 된 선발이고 불펜 기대치 차이도 조금 있고 기아 승 보겠습니다. 언어버는 형들 이 친구가 저는 적당히 좀 괜찮게 던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키움 불펜이고 키움도 어제 빠따를 좀 쳤다는 거고 그리고 양 팀 맞대결했을 때 언더 경기가 너무 없어. 음, 키움하고 기아가 지금 올해 지금 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기준점에 언더 뜬 경기 한 경기밖에 없어. 벌써 10번인가 만났는데 2번인가밖에 없구나. 아, 3번이 있네. 기준점에서 언더가 3경기다. 10경기에서. 그리고 키움도 어쨌든 오늘 조금은 좀 점수를 좀 낼 것 같고 어제 치는 걸 보면 그리고 키움 불펜이 이제 또 관건이겠죠. 터지면 좀 시게 털 수 있는 친구들이라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기아승에 오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보 5경기 오늘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잡다구리한 주저리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베팅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크보만 있는 날이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간이 크보만 있고 오늘 또 가뜩이나 변수만 있던 수요일이니까 좀 오늘 주간은 좀 가볍게만 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